검은 유착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지검장과의 수재 사건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요죄란 한국형법 324조에 적시된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형법 제283조 1항의 협박죄보다 무거운 범죄 행위입니다. 협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2020년 3월 31일 MBC 뉴스데스크 장모 기자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를 단독 보도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한 기자의 단순 취재윤리 위반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한동훈이라는 검찰 간부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데 심상치 않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채널A 법조팀인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터 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자신의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놓으라고 해요하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대검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검사장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며 오히려 MBC에 증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휴대전화의 자료와 자기 PC의 자료를 모두 초기화하여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였고 반박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특정 인물과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한 뒤 취재원 지시를 만나 다시 들려주고 녹음하게 하여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였지만 실행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호주에서 이와 같은 합리적 의혹이 발생되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즉시 직무정지가 되었을 것이고 반부패위원회의 집중조사를 받았을 터인데 한국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이 인권부로 사건을 배당하며 한동훈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4월 28일 사건 관할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채널A를 압수수색하자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MBC는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수사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동재의 증거인멸과 윤석열의 수사 방해로 한동훈이 개입된 증거를 찾지 못하여 난항을 겪던 중 6월 4일 제3자 녹음 파일을 확보하게 되며 이에 한동훈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소환을 거부합니다. 6월 16일 수사팀은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지만 한동훈이 잠금 장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환도 거부하고 휴대폰을 열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동훈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구속 수사밖에 없었지만 윤석열 총장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한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7월 2일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하고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에 개입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7월 15일 이동재를 구속수사하였지만 윤석열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7월 24일 수사심의위를 개최하여 한동훈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윤석열 총장이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최측근 한동훈을 수사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의 수사심의위에 대하여도 별도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설명드리겠지만 기소독점권, 수사지휘권, 기소편의권 등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검 예규로 수사심의위원회란 제도를 만든 것은 호주 변호사인 저의 개인적 시각으로 보면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보이고 싶은 눈속임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은 호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주는 수년 전 한 연방법원 판사가 자신의 후배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하급법원의 판사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였다가 이것이 하급법원이 심의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 때문에 판사직이 정지되고 구속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이곳 서호주 반부패위원회에서는 퍼스 시장이 해외 강연 시 숙소, 항공료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직을 즉각 중지시킨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의 항소로 행정법원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도록 허락을 받긴 했지만 뒤이어 퍼스 시장의 가족이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시내 한 호텔의 재건축 허가를 위하여 시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현재까지 시장직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검찰권을 견제할 권력이 아무도 없다 보니 일부 정치검찰의 비뚤어진 행태에 대하여 아무도 제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TV에 출연하는 법조인들조차 속 시원하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진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검찰의 야비한 수사에 희생되고 싶지 않은 겁쟁이들로만 보입니다.